자, 애경과 삼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나무 따스다 다사 바가와또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나하토 삼마 삼마 삼부타스타 삼부타사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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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 다사 또 바가와토 아라하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마 삼부타스타 삼부타사 삼부타사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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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다 다사 다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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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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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타스타 삼부타사 삼부타사 부땅 부당 사라남 부tam 사랑 saranam 가참 가차미 gacchami 담망 당랑 dhammang 사라남 사랑 saranam 가참 gacchami 가차미 장강 sanghang 사라남 saranam 가참 gacchami 부띠암띠 랑 vedantang 사라남 saranam gacchami 띠암삐 dhyampi 장강 사라남 dhammang saranam 가참 gacchami 부띠암삐 장강 사라남 saranam 가참 gacchami 아띠암삐 장 사라남 dhammang saranam 가참 gacchami 아띠암삐 dhyampi 장강 사라남 saranam 가참 gacchami 나띠암띠 Satyampi 장강 Sangam Saranam Gacchami.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14일 현재 시간 8시 4분 서기 2025년 5월입니다. 이렇게 함께 니까야를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법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분들, 아외자 빠사다라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태에서도 그 땅을 기반으로 발 달린 짐승들이 걷듯이 진리와 윤회의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부처님 법을 기반으로 걷는다. 그때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아외자 빠사다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샀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의 법에 대한 것은 흔들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이 나 자신과 또 모든 이들의 그 해탈과 열반 그리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마저도 부처님의 법에서 그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우리가 손주를 애조중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부처님 법을 이렇게 애조중지하게 되지만 손녀 손자가 커갈수록 그를 지켜보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처럼 부처님 법도 그러한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오늘 공부는 뭐냐면 중도에 대해서 하려 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81에서 90번까지 나갔수다. 즉 왕들의 경을 다루려 했는데 오늘 레띠 바카라나가 6시 50분부터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스님이 오늘 1박을 하고 정식대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중도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중도의 위치는 팔정도의 위치하고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중도에 대해서 경을 기반으로 공부하면 실수 없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먼저 그 중도경을 다루고 그리고 D가 15번의 중도와 관계된 중요한 개념 야마가야, 누빠가야 우리가 색신, 명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하면 요 고깃덩어리 이 몸이 전혀 아닙니다. 오온 내에서 색신이고 중도도 오온 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을 중도라 하는 겁니다. 오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도예요. 오온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구멍이 어디냐면, 누파칸다. 그 세곤의 내입처 외입처를 통해서 식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식이 빠져나가면 어디냐? 빠져 그 저기 국경을 벗어난 한 군인이 적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식이 빠져나면 외부 경계, 마라의 영역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구멍들이 뭐다?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입니다. 함께 작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어떤 구멍을 막느냐?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 색성, 미촉 이 다섯 구멍을 막으면 만호와 법만 남게 됩니다. 그때 만호와 법만 가지고 안 되고 부처님의 그 견해가 법의 견해가 함께 해야 사선 들 수 있고 그리고 해탈과 열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위치는 엄청 중요하죠. 중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 보면 중도가 나와 있는데 경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경을 참조를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수학 공부하면 수학책을 펼쳐야 되고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설명 듣고 풀어봐야 되죠. 근데 수학 공부한다고 하면서 영어 책을 자꾸 들고 아니면 수학은 이 카더라, 카더라를 이야기하면 수학이 공부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이제 다루고 있느냐 한번 살짝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 중간견 중도구만. 중도는 맞지마 중간을 최선으로 해서 이게 맞지마 할 때 이게 맞지마 빠띠빠다 할 때 중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말을 붙입니다. 말을 그 맞지 여기에다가 이 말을 붙이면 이게 이제 보통 최상급이 이렇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중간을 최상으로 해서 빠띠빠다 그 바다 길을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때는 팔정도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팔정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견이 팔정도를 끄고 가요. 그럼 정견은 뭐냐? 30일 경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중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입처, 외입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된다? 극단이 되어요. 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저기를 보면은 어, 저기 뭐냐, 그 설명들을 보면, 그렇구나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 중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어떤 개념들이, 나머지 개념들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같이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제 하기 전에 많이 해야지 하는데, 생각만큼 진도가 나은 경우가 사실은 한 번도 없어서 얼마큼 진행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기 하고 저기 그래서 중요한 핵심들은 여러 번 강조해서 다루다 보니까
항상 진도만큼 이제 나가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중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맞지마에서 A가 모음 앞에서 두 개 있을 때 앞에 모음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생략되고 맞지마 할 때 이걸 중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중도. 그럼 도는 여기에서 막가가 아니에요. 빠다, 걷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최상으로 해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것을 최상으로 해서 걷는다 해서 중도예요. 왜 중도 가운데냐? 보세요. 양극단이 뭐냐? 양극단이 요게 하나의 극단이고 요게 하나의 극단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감각적 쾌락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학대는 여기에요. 아유, 자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짜 땅. 거기도 바로 이 단어를 써요. 아짜 땅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학대한다. 여기에서 내가 못난 놈이야 막 생각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선정 상태에서도 그것을 깨부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일어나요. 그걸 못 막아내요. 그럼 자기 학대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어디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 시가하고 남아누빠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서. 그럼 이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뭐냐면 이 공급물이 뭐냐면 쌍카라거든요. 쌍카라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촉을 해서 잘 보세요. 촉을 해서 쌍카라가 생기고 또 촉을 해서 외다나 느낌이 생기고 또 촉을 해서 상이 생겨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쌍카라에서 뭐가 생겨요? 식이 생겨요. 그 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무슨 말을 하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경전에서 그대로 갖다 읊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경을 니까야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니까야의 부처님 법이 있고 그것이 혹시 변형됐다고 그래. 변색됐다고. 그럼 니까야를 읽고 찾아야죠. 그 읽지도 않고 뭐 경이 틀리고 어쩌고. 죄송한데 제가 조금 실수되는 말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니까야를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마 번역자들보다도 어쩜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니까야만큼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아, 뭐 저보다 많이 읽은 분 있으면 댓글 다세요. 뭐 전재성 씨는 저보다 많이 읽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많이 읽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닉 어, 찾아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형이. 근데 그건 자기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니까야도 변했다. 대승이 창작설이라고 하는데 니까야도 변했어. 아, 그럼 어디가 변했다고 근거를 대야죠. 그 주장만 하지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 니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남하고 위냐 요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 요게 촉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쌍카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게 무명이라니까요. 무명이 되면 무명, 행, 식, 명세, 요기, 초, 수애, 치유, 그다음에 이쪽에 나가고 생로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예, 이제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바라나시의 이십바타 녹여원에 있었다. 뭐 초전법륜경 했던 곳이죠.
장로 비구들이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드셔야 힘이 나죠. 말하기 힘이 나죠. 원형천막에 함께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원형천막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도반들이요. 세종께서 이것을 숫단이 빠따에 메따야의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피안의 품이라고 해서 그 숫단이 빠따에 5번 그 왁가 품에 이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경인 같아요. 이제 어,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르노니 그는 여기서 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넘어섰노라. 어디까지 나오냐? 도피한품에서 여기까지가 나와요. 여기서 바느질하는 여인은 여기에서 이렇게 어, 나와요. 바느질이 뭐다? 가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래다. 가래가 없으면 가래는 뭐냐? 그러면 유기처하고 씨가하고 부딪히도록 하는 가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진동을 해요. 진동을 뭘로? 시기. 왜 시기 하냐? 쌍카라가 되어 있어요. 쌍카라 때 뭡니까? 뭐가 있냐면은 까야 쌍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까야 쌍카라는 아싸싸. 아싸싸로 해서 자기 안에 무언가를 원해요. 자기가. 그게 아싸싸 빠싸싸예요. 아싸싸 빠싸싸 다 그렇게 그곳에 넣을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법에 유기처에 들어오는 걸 아싸싸라고 하는 거예요. 흡이에요, 흡. 그러니까 호흡한다라면 공기를 호흡한다고 하겠어요. 경에서. 그것도 되지만, 그것은 아싸싸 와요라고 해서 따로 쓰고 있다. 그리고 빠싸싸 와요 하면 24배 뱉는 건데, 여기서는 빠싸싸만 돼 있을 때 부처님 법을 외부 경계로 이해해 나간다. 아니면 어떤 법을 외부 경계를 이해한다. 시기 외부 경계로 빠진다. 이게 빠싸싸예요. 그러면 양극단이라고 뭐라고요? 요 두 가지가 양극단이에요. 여기서 쾌락과 즐거움이 여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쾌락, 쾌락은 여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학대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도라고 되어 있어요. 중도를 안목을 생기고 해탈과 열반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이 요쪽에 때문에 외부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안 빠지면 저기가 저기가 되잖아요. 태어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세계 안 가면. 근데 이 외부 세계는 뭐까지 있어요? 무색기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색기까지. 색계도 그렇고. 그러면 색계하고 무색계 때 에서 선정해 있는 것이 지우고 없앰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지우고 없앰의 경우 마지막 8번인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8번인가 정확하게. 제가 경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경번호를 제가 볼게요. 버리고 없애면서 맞아요. 마지막 8번경에 나와요. 왜 외부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부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부적인 이해와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 끊어내고 이 내부에서 이것과 관계된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을 왜?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건 못 없애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를, 내입처, 색계와 무색계의 관계를 없애는 게 뭐다? 색계 선정과 무색계 처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원래 목소리가 제가 커요. 그리고, 제가 원래 부족하다 보니까 목에다 막 힘을 주고 잘난 체를 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게 제가 모시고 계셨던 스님들께서도 혹시 볼 인연들이 있을 텐데 저는 또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아시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첫 번째 극단이고 어떤 것이 두 번째 극단이며 어떤 것이 중간이고 어떤 것이 반의지 하는 여인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가 첫 번째 극단이고 뭐가 두 번째 극단이고 어떤 게 중간이고 뭐가 왜 꿰매느냐. 그 이제 아까 명제가 있었잖아요. 반의지 하는 것이에서 문제가 된다. 알면 된다. 알면 양극단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을 알고 나서 중간을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극단과 중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예, 장로 비구 중에서 아라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큰 스님이라는 것은 많이 배움의 능력이 있어야 큰 스님이 되는 거지.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20km 달린다. 그러면 5km, 10km 달린 능력이 있어야 20km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 되기 전 끝까지 배워야죠. 또 아라한이 돼서 배울 게 많아요. 네가 뭔데? 그래도 맞아요. 뭐 부정에서도 그건 진실이에요. 감각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감각접촉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감각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 한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감각접촉 첫 번째 극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죠. 잠깐 여기 그림 다시 가져다가 밑으로 또 가지고 갈게요. 자, 촉은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기처의 원인이 있으면 흑단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고가 아니에요. 이미 고라는 것이 가래가 붙으면 집이 일어나는 건데 고가 있어서 집이 되는 거예요. 고 집이. 그럼 고가 뭐냐? 유기처 자체가 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요. 그게 두 번째 극단이 왜 일어나느냐? 남아가야가 안으로 붙어요. 그래서 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촉이 뭡니까?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에 삼사화비가 돼 있죠. 그럴 때 육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육입처예요. 육, 육입처가 식이 붙어요. 저기 눈에 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처에서 식이 들어와요. 입처는 심장에 있어요. 심장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감각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보세요. 손을 대려면 남아가야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돼요. 남아 룻바에서 멈춰야 돼요. 명색에서. 윈얀하고 명색에서 멈춰야 된다고요. 색계 사성까지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란스럽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가 바느질을 하는 요인입니다. 가래가 없으면 속이 되질 않아요. 이제 거기서 중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중도 두 번째. 왜냐하면 가래가 그것을 기워서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요, 존재를 뭘 존재라고 하셨느냐? 이걸 존재라고 그랬어요. 식이 경계에 자리 잡는 거. 그럼 어떻게 자리 잡아요? 아싸싸하고 빠싸싸해서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식이. 그렇죠, 스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요. 이게 알이 왔잖아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가래가 이런 전조로 태어난다. 가래가 안으로 들어오면, 붙어버리면,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으로 같이 붙어요. 그렇지 않도록,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다? 그것이 가래, 뭐냐면, 촉의 소멸이라고요. 라마루빠가 라마까지 루빠까지 돼서, 안 밖으로 붙지, 안싸싸, 빠싸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만 아싸싸, 빠싸싸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법은 중도의 법이기 때문에 지워내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좀 모순 있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보면 모순 되지 않습니다. 또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여기서 최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아비냐띠예요. 도가 뭐냐면 사양사과로에서 점진적으로 10가지 결박들. 10가지 결박들이 어디 있어요? 왜 접촉이 되느냐? 보세요. 왜 접촉이 되느냐? 우리가요. 여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5가지 오하분결, 5가지 오상분결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타고 결박을 타고 아싸싸 빠싸싸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줄이에요. 줄이가 줄. 이걸 10가닥으로 하면 이거 한 번에 끊어냅니까? 못 끊어내요. 10가닥 중에서 3가닥만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유신견, 개금치, 의심. 또 2가닥을 끊어내요. 감각적 욕망과 위압바다, 악이. 요 경계에 대해서 끊어낸다, 이 말이에요. 요 경계가. 그럼 뭐가 있냐? 안의 부분이 남아요. 안에 눕바라가, 아룻바라가, 그 다음에 아위자, 그 다음에 마나, 그 다음에 우뒀죠. 그래서 안에서도 들끓잖아요. 그게 뭐다? 자기 학대의 원인이 되는 것마저도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또 있죠. 그래서 그곳을 암이 작동을 하면 암이 뭐냐면은 야냐다사나에서 끊어내요. 자, 보세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럼 어땠습니까? 가서 내가 알고 보니까 가서 계속 배우려고 하잖아. 아, 저 사람 아니야. 위험해. 저기 하잖아요.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기꾼이야. 그럼 결혼하겠대. 알고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가난해. 보잘 거 없어. 근데 인품이 훌륭해. 잘 살겠네. 콜. 콜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는 게 생명인 거예요. 야냐가 생명이에요, 야냐가. 그래서 잘못된 야냐가 있으면 안 된다. 미차 뒤띠 미차에 야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빈냐를 그렇게 안다 이런 뜻이고 파리냐는 전반적으로 우리말을 아까 저 맥락을 꿰어서 전반적인 암을 서로 연계시켜 가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리붓다가 아는 그 파리와 제가 아는 파리와 천지 차이죠. 그건 엄청난 거죠. 배움의 크기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의 파리와 그 제자들의 파리가 수준이 달랐어요. 근데 그 파리를 온통 어디에다 몰입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 몰빵해야 된다? 이 결박들을 끊어내는 거, 중도를 배우는 것에다 몰빵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파리의 양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다. 그래, 알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악만 줄 아는데 끌려가겠습니까? 마라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직 법을 접촉한다 법으로서 이런 말이에요. 애완호 단지 오직 법으로서 뒷뜰 말이냐 압이냐 요 법으로서 접촉하는 것을 뒷뜰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접촉 견해가 뭘 접촉을 해? 접촉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뒷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뒷띠 알아요? 예, 제가 잘한 채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뒷띠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빠띠 삼비자마가에 나와 있어요. 따따모 뒷띠가 뭐냐? 아비니 회사 빠라마소 이렇게 편향되게 그것을 최상이라고 여기고 접촉하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틀린가 맞는가? 유입처와 내입처, 외입처 중도한다면 100%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뒷띠를 본다. 법으로만 뒷띠를 본다. 이 뜻이었어요. 지금 여기서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라고, 일단 번역가 그렇게 돼 있다. 뭐, 일단, 수용하고요. 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비구 장로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 두 번째 극단이며, 현재가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벌써 단어가 틀리잖아요. 아유,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나마 루빠하고 윈냐나는 과거 미래가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것이 나마까야 윈냐나까야로 가면 업으로 해서 그런 세계에 떨어지긴 하죠. 그럼 그것과 분리해서 이 지금 온 내에서 나마 루빠는 뭐냐면 공간과 시간과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마음의 영향력이 엄청 큰 것처럼 윈냐나는 무엇보다 크다? 한 개별적 존재에 있어서 시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색계, 색계, 욕계에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뭡니까? 윈냐나하고 나만오빠예요. 그래서 찌따를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윈냐나 다투 이렇게 돼 있죠. 윈냐나 다투다. 어디에 됐습니까? 바치삼미다마까지 돼 있어요. 아싸싸 빠싸싸 할 때 거기서 찢다가 뭐냐? 그래서 윈냐나 찢다, 윈냐나 다투. 그 다음에 마노 인드리아, 마노 아야따노. 그 다음에 하다야, 빤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영향력을 한 존재가 개인적인 존재를 탐진치에서 끊고 우주에서 잘라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윈냐나예요. 윈냐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 위에 법으로 윈냐나를 채우고 그것의 영향력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과 열반으로 나간다고 돼 있죠. 어디에? 아나따 빈디까 맞지마 143번경이 돼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경계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하고 저기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만 있어요. 법만. 그게 윈냐나하고 나마루파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 근데 요것이 바느질이 뭐냐면 유기처에 작동을 하도록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막 중도하면서. 자,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최상의 지혜, 최- 또 철저하게 알아야 할 걸 철저하게. 뭐 철저하게 빠르냐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의미를 갖다 확대하고 아, 부처님 법에서 이렇게 찾아가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다 다른 비구가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느낌이 첫 번째 극단이고 괴로운 느낌이 두 번째 극단이며 그 괴롭히도 즐겁지는 중간이고 가래가 반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건 좀 어렵긴 한데 뭐냐면 어떤 것을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님, 부처님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럼 이것도 근거가 어디 있냐? 맞지만 니까 저기 있어요. 빠티삼비다마카에. 그래서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중도이고 부처님 법이 그러잖아요. 평정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다. 법으로서 수용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접촉은 돼요. 왜 어차피 접촉이 됩니까? 이것이 없고 중도로서도 접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그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면 그러한 느낌으로 가겠죠. 여기 엄청난 것이 어, 이제 나옵니다. 엄청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지 제, 어, 나옵니다. 여기 보지요. 비구가 말하길. 남아가 첫 번째 극단이고, 물지 두 번째 극단이고, 식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 하는 여인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남아, 남아까야, 남아가 이게 들어오고, 남아가 당연히 까야의 형태로 들어오죠. 무리여 지어서. 무리는 그냥 여러 가지 하죠. 누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아가 극단이고 물질 두 번째 극단이다. 빨리라도 한번 볼까요? 남아가 하나의 극단이고 누빠가 두 번째 극단이다. 윈냐나가 중간에 있고 가래가 끼운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비구가 뭐라고 했느냐. 근데 촉으로 이해했어요. 촉으로. 육입초가 여섯 가지 감각장초가 첫 번째 극단이고 밖에 감각장소가 두 번째 극단이다. 여기도 또 정확히 돼 있잖아요. 아르마리가 중간이고 가래가 바르지 않은 요인. 그걸 끼워서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 그러자 뭐냐. 자기 존재가 있으면 첫 번째 극단이고 존재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고 보세요. 존재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까야, 까야를 존재라고 그래요. 사까야를.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까야를 존재라고 아직 공부하지, 모르는 분이 있다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빨리,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니까야 10년, 20년 공부했는데 모르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사까야를
자기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까야가, 진짜 다시 또 보겠어요. 자기 존재가 있으면 첫 번째 극단이고,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야가 왜 일어나요? 촉이 돼야만 일어나잖아요. 촉이 되어야만. 아니, 안 붙었는데 촉이 일어납니까? 촉이 없는데, 사카이드티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 까야라는 게 몸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100%. 인간의 특성, 인간의 형태, 범월의 특성, 지금 공부하시는 분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까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까야라. 특성, 모습, 요약, 범월 요약, 특성, 목소리 큰 거, 님 이따 잘난 체 하는 거, 그 다음에 형태 설명, 막, 맨날 니까야만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뭐예요? 그걸 까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까야라고.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부처님 경에서 통째 아까 빠리냐, 이게 철저하게 안다라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각자의 영감에 따라 얘기했다. 안 되겠네. 부처님한테 갑시다. 이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자기 장르를 했던 것 같고, 부처님한테 가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보죠. 그- 그대들한 방금 다 잘 말했다. 다 오라. 내가 핵심만 얘기해 줄게. 지혜로운 양극단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지. 잘 들어. 잘 들으시오. 이렇게 들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옥이 극단이고 두 번째 초옥이 일어남이 극단이며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맞아. 근데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유기초도 알아야지 남학가야 북학가야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 결혼을 끝내게 된다. 법,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법을 접촉함으로써 알고 수용하면 뭐가 된다? 사양사과가 돼서 아니냐. 구경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유, 오늘 좀, 저, 맨날 그러듯이 오늘도 너무 목소리에 힘을 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때 왓지 이렇게 쓰죠. 삼마 왓지 이렇게 되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게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언어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단어는 따로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왓지 쌍카라가 아까 뭐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쌍카라에는 뭐뭐가 있냐? 쌍카라에는 보세요. 네, 보면 쌍카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요? 아치마 44번인가 43번경에 돼 있어요. 찌따 쌍카라가 있는데 그건 왜다나 쌌냐다 이렇게 돼 있고, 와치 쌍카라는 위따까 위차라라 돼 있어요. 까야 쌍카라는 아싸싸 빠싸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말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9번에도 돼 있던가요? 여하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쌍카라는데 말을 합니까? 맞지? 그게 아니에요. 위따까지잖아. 어떠한 맥락과 문맥을 잡는다 이 뜻이에요. 왓지라는 산마 왓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어라는 것은 어떤 뭐 중요한 말, 그건 세간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전혀 개념이 달라져요. 말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이비설신 신 여기에서 하잖아요. 유기차에 만나서 접촉 외부 경계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단어가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왜냐하면 이 알이 왔잖아. 요거 가고 요게 가는 게 알이 왔잖아라는 건데, 외부 어떤 세계가 일어난다 할 때 알이 왔잖아를 써요. 그것도 이제 아리가 들어가고 와자가 들어가죠. 그러한 공부들을 유기처와 중도와 관계되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만디따라라는 것은 아디 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번역어 이렇게 조금 좀 아쉬워요. 다음에 이게 이제 그 D가 요 밑에 D가 15번에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표상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무리에서 이름 붙이기를 통해 생기는 정신의 감각 접촉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첫째,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표상이나 개요들이 아카레 이 말이에요. 맥락, 설명, 문장 이런 뜻이에요. 아카라가. 그다음 닌가는 특징이잖아요. 자, 사과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사과 개요들이에요. 사과는 빨갛고 가을에 있고 저녁에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사과 주스도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것들은 시고 달콤하며 햇빛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말이고, 그 모습들은 저기 그 뭐 아름답고 뭐 이렇게 그 주먹보다 더 크고 나무에 매달려 있고 3년생 가지에서 열리며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누바의 물이다. 물질에, 여기서 보면 까야를 몸으로 번역하면 누바도 뭐 물질이고 까야도 뭐 물질의 몸? 그게 아니죠. 요것을 까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까야로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왜 그런 것이 생기냐. 누바까야노는 어떻게 되냐. 아디 왔잖아가 쌈.
전체적으로 함께 아까 또 밖의 경계들과 윤회하는 것과 어떤 그런 외부 경계 특징들과 함께 접촉을 통해서 제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명하다는 건 제시되다, 설명되다, 시설되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접촉이 없는데 외부 세계가 뭐가 나타나요? 그럼 외부 세계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럼 외부 세계도 안 나타나요. 그 단어를 쓸 때 지금 아디 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건 이름 붙이기로 해서 아디 왔잖아래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딪힘은 뻗디거가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요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 여기 성질이나 특징들이나 표성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와 물질의 무리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안팎으로 같이 생기는 거예요. 내입초, 외입초로 같이 생기는 거고, 남악가야, 눕박가야 같이 생겨요. 남악가야, 눕박가야가 입초하고 부딪혀요. 내입초하고 외입초하고 동시에. 부딪히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남아룻바 상태에서 머문다, 이 말이에요. 윈난하고 남아룻바 상태에서 머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도다, 중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태어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 꼭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 안 하지 마 보세요. 그럼 자기가 확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꼭 말해야 될 걸 말을 해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좀 어렵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때 자기가 성장되는지. 자기가 성장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해탈과 열반으로 가요. 저 양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네. 말이 안 되는 빠짜땅으로 자아로 스스로 열반을 간다고 돼 있어요. 아따의 지혜를 키워서. 그러니까 경전은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하더라 했던 지금까지의 내용하고 니까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걸 가지고 카더라를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채색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놓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과정이 진짜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해버리면 영원히 법무에 머물러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왔을 때, 니까야가 있을 때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 이런 고유 성질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 지었기로 얻어지는 감각적 촉이 부딪힘으로 얻어지는 감각적 촉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여기서 뻗디거는 뭐냐면 뭔가 정하다 아니라 어떤 싼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싼야가. 뻗디가 싼야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므로 모태의 듬이라는 것은 감각적, 이것은 조금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간다빠, 간다빠. 갑바는, 여기서는 다른 단어네요. 웜은 저기에요. 그, 예, 엄마의 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왓지가 있었고, 또 왓지와 비슷한 단어 등을 한번 찾아볼게요. 니루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이름 지켜요, 요 단어가. 니루띠가. 그 다음에 뭐냐면, 빤야띠는 뭐냐면은, 어떤 개념 등을 통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요. 빠냐와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면 통짜지에 그래서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름 짓는 리루티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제시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럼 언어라는 게 단순하겠습니까? 말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죠.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또 우리 민족이 굉장히 그 위대한 민족이잖아요. 언어가 아주 훌륭한 언어예요. 아이, 속됐네. 뭐 좀 저도 많이 속됐어요. 근데 책이 있나 보겠다. 아, 여기 있네. 요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에요. 이 책이.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됐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얼음을 얼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1권, 2권을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했거든요. 2권에서는 우리나라 거 싹 빼버렸어요. 일본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원래 일본이 짝을 왜 짝을 쓰잖아요. 외구들이 뭐, 외구의 문화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욕하는 저도 짝을 왜 짝을 저한테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왜 그러냐면, 명색이라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저기 한다.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어의 영역, 그 정신의 영역이 그 물질의 영역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한 많은 그 과정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단어 등을 통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라는 단어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적으로 하면은 물 분자가 확 흐트러져요. 그리고 어 저기로 하면은 아름다운 단어를 쓰면 저는 저기 합니다. 요게 이제 사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가 이게 지금 땡큐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수준이 다른 결정체를 보여줘요. 우리말이 나가면은. 이게 우리말로는 고맙습니다. 한국어라는 단어예요. 한국어. 나머지하고는 수준 자체가 자체가 빛이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노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케이팝이나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계통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또 이게 한번 보세요. 결정세. 요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어줬을 때예요. 그러면 베토벤의 노래를 했을 때 베토 네. 티벳의 경전이 노란 거예요. 아리랑이 요거고 보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청정함 수준이 우리 아리랑 노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언어의 특징이다. 언어가 물질로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명색과 윈야나에 의해서 이름 짓는 토대가 생기고 언에 입각한 토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윈야나와 명색 사이에서 아까 외부 세계 내부 세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낼 필요가 없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래야 아따가 무르익어서 해탈과 열반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개념을 얻는 토대가 생기고 또 그러한 곳 속에서 통찰지의 영역이 생긴다. 이것은 뭐냐면 외부 내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잘 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아르마리와 정신 물질의 상호 조건에 의해 전개되는 거다. 뭐가? 나마루빠와 명색과 식에 의해서 윤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요것에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도에서 촉 일어나고 A처 쪽으로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윤회를 끊어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디와짜나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서 쓰는지 한번 용례를 좀 보죠. 수락 같아요. 이 비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러하다. 아디와짜나라는 것, 상처란 내입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내입처가 있다면 외부 경계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이게 내입처가 뭐냐면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다. 이게 상처에 대해요. 근데, 왜냐, 도끼가 들어와서 유기체가 난리가 나요. 도끼는 왜 맞아요? 화살에 맞아서 도가살에서 가래. 아까 했잖아요. 그 가래가 와서 맞아. 도화살이야. 탐침. 그래서 도가살을 찾아내는 것은 사띠래요. 이게 사띠란 단어입니다. 칼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이야기하는 거다. 칼로 제거내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그 탐침을 통해서 독을 제거내는 거예요. 화살을 제거하는 의사는 열애, 아라한 청동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게, 그, 뭐야. 칼로 땅을 파서 이게 무슨 몇 번경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경이죠. 이 비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매들여 안에 살덩어리란 6가지 강박장소를 두고 말하는 거다. 밖의 가죽이란 6가지 밖의 강박장소를 두는 것이다. 내부의 근육과 내부의 힘줄과 내부의 인대라는 향락과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매들이 예리한 도살용 칸이란 성스러운 통찰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통찰지로 안의 오염원과 안의 족쇄와 안의 속박을 자르고 절단하고 도려냅니다. 아까 그래서 안에 오염원과 족쇄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성분기에 제가 안에 족쇄라고 했잖아요. 낚시꾼은 말아봐 비만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두고 한 말이다. 낚시꾼은. 이득, 존경, 명성은 지극히 위험한 거다. 저도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득과 종성은 명성을 두고 하면 줄이란 즐김과 탐욕을 하는 것이다. 낚시줄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위없는 유관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된다.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제거하리라. 자,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못하면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라는 유학을 꿰뚫는 불 묻은 화살로 누구를 꿰뚫어요? 유학을. 화살이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두고 한 말이다. 설명한다 이거죠. 어떤 세계를. 언어 표현에게는 또 경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어 표현에게 누리띠 빠따 이름 붙이는 게 아디 왔잖아. 아까는 또 여기로 이름 붙이는 게 왔다 갔다 했어요. 번역을. 개념의 길. 3가지 언어 표현의 길, 이름 붙이는 길, 개념의 길이 있나니 이것은 거부되지 않는 것이며 거부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부처님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았고 발정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경계가 세계를 설명하고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언어 도단이라고요? 뭐 말없이 말이 돌 끊는다고요? 그야말로 언어 도단이에요. 이런 말. 그렇죠? 이것은 거부되지 않는 것이며 부처는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고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삼루가 바라오는 이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셋인가? 어떤 물질이든 지나가 버렸고 소멸하고 변해버리는 데에서 있었다는 명칭과 있었다는 일반적인 호칭과 있었다는 개념은 있지만 명칭과 호칭과 개념은 있지만 있다라는 명칭도 없고 있을 거라는 명칭도 없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네. 네, 이걸 했는데 아마 그 맥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갈리 지역 사람들은 와사 반야 사람들은 원인은 없음을 말하는 자요.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군요. 업지음을 말하는 자요. 도덕부정론자. 그러니까 무인론자하고 업지음 없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허물론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어. 공이야. 허물론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체계와 소멸하는 체계를 몰라서 모든 것이 공이고 꿈이고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경을 안 읽어서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공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 공을 증득하고 어떤 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공의 작은 건 큰 경 등등에 다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거기와 관계되는 경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의 길, 이름 붙이는 길, 개념의 길은 비난받지 않아요. 공격받지 않아야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비방과 공격은 논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시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이다. 그건 업지음도 어, 하고 무인론자들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뭐 꿈이 꿈을 꾼다고요? 에라이. 죄송합니다. 저 그런 게 아니에요. 맛을 사라고 그랬지. 부처님 꿈이라고 한 절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두 가지 무더기에 관한 것이다. 수로와 원인에서도 그렇다. 두 가지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이고 달콤함과 아르마리를 가진 모- 가- 몸에 대해서 각각 하나이다. 있어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부를 두고 한 말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열에 알아한 전구같이. 이제 여기 그 나자가를 찾아가는데 그 길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길은 있어요. 어디? 니까야에. 그대로 가면 돼요. 그 표시판을 못 읽으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니까야 안 읽었는데 무슨 제조 찾아가요? 두 갈래의 길은 의심을 두고 한 말이다. 왼쪽 길은 여덟 가지로 된 그릇된 돌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발정 길도 있다. 그릇된 길은 그릇된 사유, 그릇된 산매. 오른쪽 길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오른쪽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이제 정의다. 그래서 영어도 라이트가 이렇게 올바르다 해 있잖아요. 성스러운 돌을 두고 한 말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산매다. 밀림은 무명을 두고 한 말이다. 크게 폐인 늪지된 강박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 즐거워하라 디사이어 즐거워하라. 나는 교계하기 위해서,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다. 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늘지 못한 종기, 피부들의 종기라는 것은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 생겼. 이건 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요거 사대는 이거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정신적 영역이에요. 새끼 사선에만 들어야 관찰되는 거예요. 밥과 주적을 대고 무상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대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보는 단계는 그렇다는 것이지.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종기의 뿌리라는 것은 왜 종기가 이 몸이 생겼냐? 가래 때문에 생겼다. 아까도 했잖아. 가래 때문에 바와가 생겼다고. 태어난 존재. 가래는 제거되었고 뿌리는 잘렸고 그리고 남은 야사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 있다. 왜? 법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볼 때 아까 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인 것들이. 네 가지의 독사가 있는데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지금도 하는데 네, 화대가 막 일어나요. 이 목을 많이 오늘 썼더니 이 치대가 이 목전 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은 다섯 무더기를 두고 하는 바이다. 오치원을 이야기합니다. 원이 아닙니다. 물질의 무더기, 주착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지의 무더기, 그 다음에 윈야나의, 쌍카라의 무더기, 윈야나의 무더기다. 이것이 외부 경계하고 됐을 때, 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볼 때는 이 오치원도 오온이 이렇게 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친숙한 칼을 빼든 여섯 번째 살인자란 슬림과 탐욕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섯 간의 안을 감각장소란 빈마을이다. 만일 지혜롭고 슬기고 현명한 자가 숙고해 보면 그것은 텅 비어 있고 황량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예, 유깁처라는 게 사실은 빈마을인데 들어와서 도둑놈이 윈냐나 남아가에 들어와서 걔들 오치원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되겠죠. 도둑대는 여섯 가지 밖의 감각장소래. 아 무섭죠? 어, 빈마을과 도둑들이 왜냐하면 유깁처와 내입처 외입처가 그렇대요. 자, 강박적 욕망의 폭력, 존재의 폭력, 견해의 폭력, 무명의 폭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폭력, 존재의 폭력, 견해의 폭력, 운명의 폭력.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가 저기 아사와하고 저기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견해의 폭력만 저기 있죠. 뒷더사와가 어디에서 끝난다? 미차디디아 잘못된 그 발전도가 있었죠. 그것이 에륙화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경들을 보면 대부분 에륙화 이상을 배경 과정에서 이게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그 인지하지 못했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것은 제가 카톡에다가 드릴 테니까 카톡을 보고 나머지는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마지막 80번경을 81번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나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